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주요 뉴스입니다. 미 선물 3대 지수는 그대로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16, S&P 500 0.2, 그리고 나스닥 0.33에서 그죠? 일단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이후에 한번 또 미 증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작년이었죠, 그죠? 시장 조성자. 일단 또 금감원에서 또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일단 뭐 이슈가 많았죠. 항상 이슈가 많은 거죠.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에도 시장 조성자는 예외가 되는 상황이었고, 여하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과징금, 시장 교란 부분으로 483억 과징금 부과했죠. 시장 조성자 파행 장기화에서 정선이에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정권사 제재안 의결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작년 정권사 9곳에 시장 교란 목적으로 483억 과징금 부과가 되었는데 금융위에서 의결 자체가 연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또 어떻게 또 풀려나갈지, 그죠? 일단은 우리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 또 한투에서도 많이 또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조성자, 기존에 그죠? 우리 셀트리온 시장 조성자, 말 그대로 굉장히 했던 부분이었고, 일단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되었을 때도 그죠? 일단 금감원에서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도 공매도 나온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 조성자는 예외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작년에 과징금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싼 종목들 늘렸다 해서 실적 못 따라가는 주가, 뭐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실적 자체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현 실적 기준상으로 보면 또 말 그대로 과대 낙폭 쪽 PER 낮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PER 낮은 코스피 종목에서 뭐 풍산홀딩스, HMM, 성한, 동원금속, 동국제강, 뭐 팜젠, 다올 이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무조건 싼 종목들이 많이 있다. 저 PER, 뭐 또는 저 PBR 등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앞으로에 대한 시장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실적 성장세 부분까지 같이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반대로 가는 PER. 보통 PER이 극도로 낮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투자자들은 해석한다. 미래 실적이 급감하거나 기업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큰 기업도 적지 않다. 금융업종은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2 늘어난 중소형주 하락장에서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담보 지분공시 67%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 하락기에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 매매가 일부 중소형주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 정권사들을 대상으로 반대 매매 완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신용 매매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 투자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2분기 기준상으로 정권금융 지분담보권 늘어난 주요 상장사라고 하면서 선광, 삼진 L&D, 한신기계공업, GN1 에너지, PC디렉트, 우진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그죠, 주가 하락장, 급락장일 때 특히 중소형주, B2, 신용이 늘어난 중소형주는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6개가 장부가 밑돈다고 합니다. PBR 밑도는 종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 싸다고 덥석 사기보다는 ROE 실적 개선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PBR 1배 미만 감소한 코스피 주요 기업에서 SK케미칼 PBR이 0.99로 떨어졌네요. LG전자 0.94, OCI, 기아,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일단은 정권주는 빼야죠. 일단은 정권주는 빼고, 그리고 조금 유가에 대한 부분도 그죠. 뭐 지금 현재 많이 또 하락하고 있지만 또 언제 또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SK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듯 하지만 아무튼 유가에 따라서 또 많이 움직이는 SK이노베이션 이 두 개 종목은 일단은 빼고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BR 1배 미만 종목. 네, 장 마감 후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많이 늘어났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대로 전년 대비 254% 급증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4.3% 급등한 1028억. 오늘 일단 에코프로 주가가 그죠 8%대인가 9%대에서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을지 예상을 했겠죠. 네. 일단 실적에 대해 좋게 예상을 했겠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좋은 실적이 나왔으니까 내일 일단 뭐 시장이 뭐 큰 이슈가 없다고 하면 또 에코프로 BM 또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뭐 목표 주가 16만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KTNG 담배값 인상 여력 있다라고 하면서 KTNG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자라고 합니다. KTNG 코스피가 1.1%대 하락할 동안 2.37%대 상승했다. 올해 2분기 호실적 예고의 정권과 목표가들 줄줄이 상향했다고 하고요. 7년간 담배값 인상 없던 것도 높은 배당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담배값 인상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KTNG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죠. 리오프닝 수혜를 톡톡히 입을 것이다. 거리두기 완화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여 KTNG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할 것이다. 목표 주가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뭐 상향을 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7년 이상 담배 가격이 없었다는 것 역시 잠재적 호재다. 7년 동안 없었다고 하면 그죠? 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 뭐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에다 또 배당 수익률 또한 최근 KTNG의 배당 수익률 6%대 수준이라며 아무튼 배당에다가 담배 가격대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또 매출 정대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KTNG 셀트리온 그룹 바이오시밀러 직판 효과 바이오시밀러의 직판 효과의 실적 꿈틀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내용은 뭐 우리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공급과 글로벌 직접 판매로 실적을 확대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2분기 실적 헬스케어 마찬가지 잘 나올 거고 그죠. 셀트리온 2분기 매출 급증 예고해서 컨센서스가 여기 상으로는 5,166억대로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컨센서스 상으로는 5,255억대 부분입니다. 정권사들도 그죠 대부분 그 정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가 한 매출액이 5,500억대, 영업이익 1,900억대, 최저가 매출액 4,900억대, 영업이익 한 1,500억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는 일단 5천억대는 무조건 넘어가는 부분이죠. 일단 2분기 계약 공시금만으로는 그죠 3,375억대가 나왔고 그리고 기타 매출 기타 상품 용역 매출 제약의 연결 매출까지 합치면 대략 1,700억대 최소 그러면 그 상으로도만 일단은 5천억대는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진단키트 들어간다고 하면 그죠 진단키트 매출 규모에 따라 한 5,200억대 5,300억대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뭐 앞 기존에 대한 우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이제 또 준비 중인 그죠 매그젤마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9월 그리고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는 연말 유럽에서는 일단 승인 권고를 받았고 그죠 미국에서는 지금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하반기 갈수록 좋아진다. 유럽 직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2분기 컨센서스 매출액 4,500억에 영업이익 596억 부분입니다. 일단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최고가 2조 200억대 영업이익 2,500억 2조 원대 잘하면 그죠 2조 원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최저가 1조 9천억에 영업이익 2,300억대 해서 컨센서스 상으로는 1조 9,600억에 영업이익 2,400억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기사 부분이었죠. 우리 인플렉시맙 시장, 램시마 SC 점유율 독일에서 2020년에 15%에서 42%로 급증했다는 부분. 무엇보다도 그죠. 램시마 SC 점유율 자체가 램시마 IV랑 비슷하게 맞춰졌다는 부분. 그리고 프랑스 50% 돌파했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유럽 직판 날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 클럽 보인다. 그죠? 셀트리온도 2조 따놓은 당상이고 헬스케어도 그죠? 일단은 2조 좀 넘어서 둘 다 모두 2조 클럽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 시장 전 제품 직접 판매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 국가별 바이오 시밀러 제품 지배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네.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액 대략 4,500억, 영업이익 596억, 이게 컨센서스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상 연간 매출 1조 9,600, 2조 원대 근접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2,494억, 25% 증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같은 장밋빛 실적이 예고된 건 유럽 시장에서 시작된 직판이 배경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5월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에서 전 제품에 대해 직판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던 사항이었죠. 기존 유럽 시장에서 직판 중이던 램시마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에 이어 이달부터 트룩시마, 허주마 등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까지 유럽 내 7국가에서 직판을 본격화했다. 해서 최종적으로 유럽에서는 90%까지 직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또 여기도 베그젤마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 확보한 유통망도 향후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 2017년 독일을 시장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국가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잠시만요. 지난해 기준 유럽에서만 총 12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그죠? 이렇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추가 비용 없이 그죠? 직판 충분히 전 제품 모두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유럽 내 직판을 위한 모든 유통망을 구축한 셈이다. 현재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전환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IQ에 따르면 램시마 SC 두 제품 아까 독일 그죠? 42%대까지 급등했던 상황이었고 프랑스 50%대까지 급등했던 상황이었죠. 독일은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에 머물러 있었다며 직판 전환과 함께 램시마 SC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독일 인플렉시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유럽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시밀러 전 제품이 본격적인 직판 체제로 들어선 만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처방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직판을 시작했다며 여기에 챔프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를 받은 베그젤마 역시 유럽에서 직판할 계획이다. 직판이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2조 클럽 가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